펜시 펜서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주원의 그림 교실 김주원의 그림 교실 색연필 교실 안녕하세요. 김충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깔들이 들어있는 그런 색연필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산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외제품 그런 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원래 색연필은요, 이 크레용이나 크레파스가 잘 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종이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연필처럼 길게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색연필로 발전했다 그래요. 자, 색연필은 이렇게 보기에도 아주 단순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여러 집집마다 다 색연필은 다 준비되어 있죠? 그 색연필을 꺼내셔가지고요. 자,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기로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릴 두 어린이가 나와 있어요. 이쪽에 소경진 어린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지훈 어린이. 안녕하세요. 우리 지훈이는 색연필로 뭘 제일 그리고 싶어요? 동물 그리기를 잘 그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우리 경진이는 사람을 잘 그리고 싶어요. 사람과 동물을 잘 그리고 싶다고요? 자,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켜보면은 아마 어떻게 하면은 색연필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밖에 어떤 걸 잘 그릴 수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준비물, 색연필이나 종이를 준비하시고요. 선생님이 그리는 대로 따라서 그려보세요. 자, 색연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심이 이렇게 두른 것을 이렇게 크레파스 색연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마치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것은 되게 심도 두껍고 그 다음에 끝이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여러분들이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색연필이에요. 이것은 심이 좀 단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파스텔 색연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파스텔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가루가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 그런 색연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통 쓰고 있는 그런 색연필로 아마 그리면은 아마 될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아주 자주 애용하는 색연필 중에 하나가 수채 색연필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것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가 다음에 물로 그리면은 그 색연필이 녹아서 수채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색연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요. 몇 가지 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선을 그리는 연습. 색연필은 우리가 여태까지 연필을 쥐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색연필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빨간색 색연필을 가지고요. 제가 기본적인 그 색 선 연습을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 색연필을 이렇게 쥐고 색깔을 칠해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요. 아주 진하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수록 약간 조금씩 색깔이 연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갈수록 연해지죠? 색깔이 연해지지만 가운데 그 하얀색 공간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듬성듬성 칠하는 게 아니고 빽빽하게 칠하되 힘이 빠지게,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하얀색에 가까워지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이제는 아주 약하게 그 하얀색 그 바탕과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시작해서 갈수록 힘을 조금씩 더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너무 힘을 주면 색연필이 부러지니까 아주 부드럽게요. 이 색연필은 연필 깎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연필은 이렇게 빼쪽하게 깎지만 색연필은 좀 이렇게 뭉툭하게 그렇게 깎아내야지 오래 쓸 수 있고 부러지지 않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선을 그는 연습을 해볼게요. 선을 그으려면 먼저 위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 긋는 이렇게 가지런히
예, 내려긋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평행하게요. 예, 또 촘촘하게도 그려보고 조금 이렇게 넓게도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 그 다음에는 조금 진하게, 강하게 그려보고 또 약하게 그려보고 강했다가 약했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힘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힘 조절해 보면 다양한 선 그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요. 노란 주황색과 갈색 이 두 가지로 이번에는 체크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주황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선을 그리세요. 가급적이면 평행하게 다음에 이번에는 갈색으로 반대쪽으로 사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종이는요. 여러분들이 그 스케치북 용지로 사용하는 그런 켄트지인데요. 종이 표면이 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 잘 안 나와요. 근데 표면이 좀 거칠면 그 거칠은 표면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자, 이번에는 다시 파란색으로요. 점을 한번 찍어보죠. 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점을 이렇게 잘 찍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기법이 꼭 필요할 때가 이제 있을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세요. 다시 주황색으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나란하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손목이 아주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다양한 자기가 선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아주 중요한 색깔의 혼합에 관한 거예요. 색연필은 화면에서 색을 혼합하게 되죠. 물감은 어때요?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어서 그리지만 색연필은 이 자체에서 혼합을 해야 돼요.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칠해 볼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보세요. 노란색을 이렇게 이만큼 칠하고요. 다음에 주황색을 여기와 섞어서 이렇게 칠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주황색과 노란색과 만나는 부분이 이 중간 톤이 나오죠? 중간색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조금 더 진한 빨간색으로 주황색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러면 빨간색과 이렇게 주황색과 이렇게 합쳐지죠? 그러면 빨간색이 나오면서 가운데는 또 이렇게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파란색을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면서 이렇게 보라색이 나올 거예요. 아주 진한 보라색이 나오죠? 그러면서 색깔은 다시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초록색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초록색이 파란색과 이렇게 합쳐지면서 색깔이 아주 진한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다시 이제 본래 초록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다음에는요, 연두색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연두색과 초록색이 만나면서 그 중간 색깔이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다시 노란색으로 다시 연두색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색깔을 아주 단순한 색으로 이렇게 칠해 봤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화면 위에 섞어지면서 이런 두 가지 색깔의 중간색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기 전에 먼저 종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이 종이를 여러분들이 보통 그저 이 스케치북에다가 쓰는 종이를 보통 켄트지라고 하죠. 바로 이 종이가 켄트지인데요.
그 종이를 보면은 이 색연필의 색깔이 아주 촘촘하게 말하자면은 그 안에 이제 칠해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자체가 이렇게 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대로 그 결 위로만 칠해지게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재밌는 그림, 그런 질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화방에 가셔서 여러 가지 종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별로 많은 돈을 주지 않고서도 이 종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이들, 여러 가지 종이들 준비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재미있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색연필과 종이를 준비하셨죠? 먼저 사과를 그려볼 텐데요. 자, 선생님 선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사과가 그려지는지 잘 그려보세요. 먼저 노란색 색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자, 먼저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사과 모양을 그리는 거죠. 자, 이 정도 크기로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과의 가장 특징적인 사과의 꼭지 위치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사과의 스케치가 다 끝난 거예요. 아주 쉽죠? 자, 동그라미와 꼭지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과의 노란색이 언뜻언뜻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먼저 입혀주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과의 맨 밑바닥색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 셀로판 테이프를 한 장씩 얹어가는 것처럼 색깔을 입혀가는 거예요. 자, 노란색이 다 됐으면요. 다음에 주황색으로 사과의 그 그림자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아주 부드럽게 입혀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이제 진해지면서 사과의 윤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 꼭지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근데 너무 이렇게 어두운 부분, 이게 그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그리면은 또 그 부분만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선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 정도의 색만 가지고도 밝은 색과 어두운 이런 구분이 됐죠. 그렇지만 사과의 색깔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색연필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자, 처음부터 하얀 종이에다가 빨간색 사과라고 해서 빨간색을 먼저 이렇게 칠하는 것보다는 먼저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탕색을 칠해 놓으니까 어때요? 이 색깔이 훨씬 곱게 나타나죠? 약간 이렇게 거친 듯한 선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꼭지도 이렇게 있고 이 사과의 위쪽 이 사과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생기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기 바래요. 그리고 사과를 보면은 사과는 원래 색깔은 초록색이었잖아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을 조금씩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는 초록색을 이렇게 살짝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초록색과 원래 칠했던 그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이렇게 뒤섞여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그 진한 자주색이나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요. 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사과에 그늘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나 혹은 파란색 혹은 보라색 그런 검정색 같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주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 때는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너무 넓지 않게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그림자가 생겼겠죠? 그 그림자를 한번 칠해볼게요. 그림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과가 굉장히 입체감이 살아나게 돼요. 이 그림자와 이 만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가장 그림자 중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돼요. 그래서 갈수록 약해지게 이런 식으로 힘을 빼면서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색깔이 엷어지도록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사과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가지, 그 다음에 수박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그려볼게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금방 아마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색연필과 함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더 재미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시다면 수채 색연필을 준비하세요. 수채 색연필은 색연필이지만 그것이 물에 녹는 성질이 있는 그런 색연필이죠. 문방구에서도 아주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채 색연필을 이용해서 여러분 예쁜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은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렸지만 어때요? 까만색 테두리 선을 그리지 않았죠? 그냥 그 안쪽에 그렸던 선으로 그냥 면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끝냈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얼굴을 이 살색으로 한 게 아니고 약간 어두운 색으로 끝냈죠. 자, 또 한 가지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아주 반질반질한 종이에 색연필을 아주 날카롭게 깎아서 이렇게 촘촘하게 이 사선으로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재밌는 그림이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조그맣게 그린 그림인데요. 먼저 연필을 아주 연하게 한 다음에 손으로 많이 문질러서 색깔을 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살짝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얀 부분은 그 수정액, 화이트 있죠? 그것으로 이렇게 톡톡 찍어서 효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런 코나 이런 얼굴 옆모습은 아주 가늘게 갈아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여자친구들은 이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보시다시피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그린 그림인데요. 색연필로 그렸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곱죠. 마치 파스텔로 그린 것처럼 그렇게 뽀얀 느낌이 나요. 바로 이것은 이 종이 자체가 그 아주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종이고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 색연필을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솜이나 티슈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런 부분은 이렇게 그 하얀 부분은 포스터 컬러로 이렇게 칠을 했어요. 자, 그 나머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이라든가 그런 걸로 찍어서 표현을 했죠. 자, 이 너구리 그림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의 이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눌러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 입혀주는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입혀주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톤의 그런 그림이 되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그린 토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토끼 그림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곱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냈어요. 이 톤의 변화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아주 포근한 느낌을 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번지게 만들었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정말 색연필로 그렸다고 생각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아주 색깔이 선명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려졌죠. 그렇지만 이것도 색연필로 그린 거예요. 자, 뒤를 보면은요. 여러분 공사할 때 쓰는 그런 샌드페이퍼죠. 사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320번 되는 그런 샌드페이퍼인데요. 이 샌드페이퍼에다가 색연필 종류 중에서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색연필로 이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색깔이 아주 잘 먹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점은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금방 이 색연필 가루가 떨어져 나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색연필 가루가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한번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는 이것을 정착액으로 뿌려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정착액으로 고정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냥 변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여러분 방을 한번 예쁘게 장식해 보세요. 자, 이 속에 아주 작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색연필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이런 창문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때 나무의 줄기, 이런 가느다란 부분 역시 붓으로 이 포스터 컬러를 찍어서 살짝 그 위에다가 악센트를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색연필로 쭉쭉 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샌드페이퍼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멋진 그림을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저도 열심히 그리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색연필은 말 그대로 색깔이 나오는 연필이죠. 아주 휴대하기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필통에 넣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꺼내서 쓰면 돼요. 자, 어땠어요? 색연필로 그리기가 재미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게 뭐예요? 수채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가 재밌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저마다 자기가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아마 선생님보다 더 멋진 그림을 틀림없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끝으로요. 이 색연필을 이용해서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보면서 김충원의 그림 교실 색연필로 그려보는 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